미국 미시건 주의 차가운 겨울 아침, 한 남자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30대 중반의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순간 뒤에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만난 작은 카페 하나가 어떻게 그의 꿈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건에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도 특별히 관심 없었고 그냥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2023년 가을 회사에서 서울의 한 건축 사무소와 협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공항부터가 뭔가 달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미팅에 미팅을 거듭하며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동생 데이빗이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6개월째 서울에서 살고 있다더라고요. 형, 한국 생활이 어때? 하고 물었더니 데이빗의 눈이 정말 반짝였어요. 마이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곳들이 많아. 특히 카페 문화는 정말 다른 차원이야. 오늘 시간 있으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처음에는 그냥 카페가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도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부터 시작해서 로컬 카페까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데이빗이 워낙 열정적으로 말하길래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빗이 저를 데려간 곳은 홍대 근처의 한 카페였어요. 골목길을 조금 걸어 들어가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카페 외관부터가 달랐어요. 미국의 카페들이 대부분 간판만 달랑 걸려 있는 것과 달리 이곳은 마치 작은 갤러리 같았어요. 빈티지한 벽돌 외벽에 감각적인 간판, 그리고 창가로 비치는 따뜻한 조명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던 카페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공간이었거든요. 천장이 높고 탁 트인 공간인데 곳곳에 식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고 벽면에는 현지 아티스트들의 그림이나 사진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각각의 테이블과 의자도 모두 다른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완성된 인테리어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미국 카페에서는 대부분 커피 테이크아웃하고 바로 나가거나 있어도 노트북 펼쳐놓고 일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테이블에서는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하고 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이 스터디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웃음소리를 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혼자 온 손님이 책을 읽으면서도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았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커플이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하나의 생활 공간 같았거든요. 데이빗이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 이제 알겠지? 한국의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야. 메뉴판을 받아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기본 메뉴는 물론이고 인절미 라떼, 흑임자, 크림, 고구마 스무디 같은 처음 보는 음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메뉴마다 예쁜 사진과 함께 상세한 설명이 적혀 있었는데 마치 하나의 작품을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생전 처음 인절미 라떼라는 걸 주문해 봤어요. 나온 음료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컵부터가 예술 작품이었어요. 도자기로 된 컵에 라떼 아트가 그려져 있고 위에는 인절미 가루가 살짝 뿌려져 있었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마치 한국의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구나. 미국에서 카페는 기능적인 공간이에요. 커피를 마시고 간단한 업무를 보고 친구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곳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공간이었거든요. 몇 시간을 그 카페에서 보내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스태프들도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 주문받고 음료 만들어주면 끝인데 여기 직원들은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메뉴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사진 찍는 걸 도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카페 생각만 했어요. 건축 디자이너로서 다양한 공간을 설계해봤지만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간은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걸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데이빗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제 카페 얘기를 하게 됐어요. 형, 어땠어? 정말 다르지? 하고 묻는 데이빗의 표정에서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 근데 왜 갑자기 나한테 한국 카페를 보여준 거야? 하고 물었더니 데이빗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하더라고요. 사실 형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이 문화를 미국에 전해보면 어떨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야, 나는 건축 디자이너지 카페 사장이 아니야. 그리고 미국에 카페가 얼마나 많은데? 하고 웃으면서 대답했는데 데이빗의 표정이 진지해지더라고요. 형, 나도 처음엔 그냥 카페인 줄 알았어. 근데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이건 단순히 커피를 파는 비즈니스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거라고. 미국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을 원할 거야.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데이빗은 저를 서울 곳곳에 다양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강남의 고급스러운 카페, 이태원의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 망원동의 로컬 감성이 살아있는 카페. 각각이 모두 다른 컨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곳이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특별한 경험을 파는 곳이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홍대의 한 디저트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달고나 커피를 마셔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위에 올라간 달고나 거품을 젓가락으로 저어서 아래 차가운 우유와 섞어 마시는데 이게 단순히 마시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옆 테이블 사람들도 신기해하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야, 형. 데이빗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달달한 커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원하는 거야. 미국에서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생각해보니 정말 없었어요. 미국의 카페들은 대부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빠르게 주문하고 빠르게 받아서 빠르게 나가는. 하지만 한국의 카페들은 경험과 감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그 순간을 즐기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죠. 또 다른 카페에서 흑임자, 크림 라떼를 마셔봤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검은깨로 만든 크림이 우유 위에 올라가 있는데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정말 독특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맛이었거든요. 이런 걸 미국에서 판다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데이빗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서울의 유명한 카페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데려가면서 설명해 줬어요. 형, 봐봐. 이 카페는 평일 낮에도 사람이 가득 차 있어.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 표정 좀 봐. 다들 행복해 보이지? 정말 그랬어요. 한국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웃고 혼자 온 사람도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연인들은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광경이 미국 카페에서는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형, 이거 봐. 데이빗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코리아 카페라고 검색한 결과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 카페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았고요. 이게 바로 한류의 또 다른 모습이야. K-팝, K-드라마 다음은 K-카페인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뜩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건축 디자이너니까 트렌드에 민감한 편인데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BTS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적인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데이빗,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형이 미국에 돌아가서 마켓 리서치를 해봐. 미시건에 한인들도 많고 대학생들도 많잖아. 그리고 나도 몇 개월 더 있으면서 한국 카페들을 더 자세히 연구해 볼게. 그 다음에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거야.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음식 사업은 더더욱 어렵고요. 하지만 데이빗의 열정과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카페의 매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데이빗과 함께 처음 갔던 그 홍대 카페를 다시 찾았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따뜻한 분위기, 똑같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공간을 미국에도 만들 수 있다면? 하는 구체적인 상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형, 결정했어?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미시건에 돌아온 첫 주는 정말 이상했어요.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뭔가 계속 어색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동네 던킨 도너츠에 가서 커피를 사는데 왜 이렇게 밋밋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커피 주문하고 돈 내고 받아서 나오는 게 전부였거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다들 노트북 펼쳐놓고 일만 하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는. 한국에서 봤던 그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화하던 모습, 예쁜 음료를 받고 신기해하던 표정,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즐거워하던 풍경. 그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마셨던 그 인절미 라떼의 맛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주는 그 맛 말이에요. 미시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음료는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이런 걸 마셔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호기심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주말 친구들과 함께 디트로이트에 인기 있다는 카페에 가봤어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커피도 맛있었지만 뭔가 아쉬웠어요. 너무 기능적이었거든요. 커피 맛은 좋지만 그 이상의 특별함은 없었어요. 사람들도 대부분 커피 마시고 바로 나가거나 있어도 각자 할 일만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실해졌어요. 미국의 카페 문화와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정말 다르다는 걸요. 미국은 커피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한국은 경험과 공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새로운 경험을 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데이빗과 매주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한국 상황을 계속 듣게 됐어요. 형, 요즘 새로운 카페가 또 생겼는데 정말 대박이야.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웠어요. 한국에는 계속 새로운 카페 문화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는데 미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생겼어요. 회사 동료 중에 한 명이 한국 출장을 다녀온 후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이클, 너 한국 가봤지? 거기 카페들 정말 신기하더라. 우리랑 완전히 다르잖아. 특히 그 달고나 커피? 그거 정말 재미있었어. 미국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신이 섰어요.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다른 미국 사람들도 한국 카페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거다 싶었어요. 그날 밤 데이빗한테 전화했어요. 데이빗, 나 결심했어. 한국식 카페 정말 해보자. 정말? 진심이야?
데이빗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응, 진심이야. 너 말이 맞아.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일인 것 같아. 미국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경험을 원할 거야. 사실 겁도 났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카페를 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미시건 지역의 카페 시장을 조사해보고 경쟁 업체들을 분석하고 타겟 고객층을 정의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카페의 어떤 요소들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 전파야. 그 생각을 하니까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는 K-카페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격적인 준비 과정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총 300장이 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각 카페의 특징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인테리어, 메뉴, 분위기, 고객들의 행동 패턴.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카페들의 인스타그래머블 포인트였어요. 어느 카페를 가든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예쁜 벽화, 감각적인 네온사인, 특이한 모양의 의자나 테이블. 이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카페 전체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건축 디자이너니까 공간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카페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공간들이었거든요. 특히 조명의 사용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 카페들은 대부분 밝고 균일한 조명을 사용하는데 한국 카페들은 따뜻하고 은은한 조명을 여러 겹으로 사용해서 공간의 깊이감과 아늑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더 예쁘게 나오고 실제로 있어도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았어요.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대략적인 컨셉을 잡기 시작했어요. 미시건의 추운 날씨를 고려해서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공간,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머릿속에 조금씩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벽면 구성도 중요했어요. 한국 카페들을 보면 벽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현지 아티스트들의 작품, K-팝 포스터, 한글로 된 감성적인 문구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요소들을 활용하면 한국적인 감성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현지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좌석 배치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어요. 한국 카페들은 다양한 형태의 좌석이 있더라고요. 혼자 오는 사람을 위한 바, 테이블, 친구들과 함께 오는 사람들을 위한 큰 테이블, 연인들을 위한 아늑한 부스 좌석. 각각의 니즈에 맞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인스타그래머블 존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페에 가면 거의 필수적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한국 카페들은 이런 니즈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들이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고 그게 전혀 인위적이지 않게 전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스케치북을 꺼내서 대략적인 도면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문 카운터, 좌석 배치, 화장실, 그리고 각종 인테리어 요소들의 위치까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참고하면서 미국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친구 몇 명에게 스케치를 보여줬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마이클, 이거 정말 독특하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타일이야. 이런 카페가 생기면 꼭 가보고 싶어. 그런 반응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경험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대학가 근처에 있는 친구는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정말 이런 거 좋아해. 특히 인스타에 올리고 예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을 항상 찾고 있거든.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애들도 정말 많고 그 말을 듣고 타겟 고객층에 대한 확신도 더욱 생겼어요. 데이빗과의 화상통화에서 제 스케치들을 보여줬을 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형, 정말 좋은데? 한국 카페의 장점들을 정말 잘 파악했어. 특히 인스타그래머블 존 아이디어는 정말 좋아. 한국에서도 요즘 이런 콘셉트의 카페들이 정말 인기 많거든. 그래서 더욱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각 구역별로 어떤 인테리어 요소를 배치할지, 어떤 조명을 사용할지, 어떤 색깔과 소재를 활용할지.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계획했어요.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한국적인 감성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지였어요. 너무 과하면 어색할 수 있고 너무 부족하면 특색이 없을 수 있거든요. 한글 간판이나 문구들, K-팝 관련 요소들, 전통적인 한국 소품들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흥미로우면서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카페의 모습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음료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테리어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메뉴 개발에 집중해야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건축 디자이너지 바리스타가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기본기부터 다시 배우기로 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해서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커피를 마셔왔지만 정작 만드는 법은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첫 수업 날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강사님이 커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하고 물었을 때 저만 손을 들지 못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적어도 집에서라도 커피를 직접 내려본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에스프레소를 추출해 봤을 때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너무 굵게 갈아서 물이 너무 빨리 내려오거나 너무 곱게 갈아서 아예 안 나오거나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겨우 그럭저럭 마실 만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더 큰 도전은 한국식 메뉴들이었어요. 기본적인 커피 메뉴는 학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인절미 라떼나 흑임자, 스무디 같은 건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데이빗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데이빗, 한국에서 그 인절미 라떼 레시피 좀 알아볼 수 있어? 라고 부탁했더니 며칠 후에 정말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더라고요. 한국의 유명 카페 사장님과 인터뷰까지 해서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을 알아봐 줬어요. 문제는 재료 구하는 거였어요. 인절미 가루, 흑임자 페이스트, 고구마 파우더.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디트로이트의 한인마트를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겨우겨우 재료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인절미 라떼를 만들어 봤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한국에서 마셨던 그 맛과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거든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거다 싶은 맛이었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친구들을 시식단으로 모집했어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만든 음료들을 시음하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이었죠. 처음에는 다들 이게 뭐야? 하는 반응이었는데 점점 맛에 익숙해지면서 이거 정말 맛있네 하는 반응으로 바뀌더라고요. 특히 달고나 커피를 처음 보여줬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위에 올라간 달고나 거품을 보고 다들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하면서 신기해했거든요. 그리고 직접 젓가락으로 저어서 마시는 과정 자체를 정말 재미있어 했어요. 마이클, 이거 정말 대박일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런 거 처음 봐. 친구 제시카가 말했어요. 특히 이 달고나 커피는 정말 SNS에서 화제가 될 것 같아. 만드는 과정부터가 재미있잖아. 흑임자, 크림 라떼도 반응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검은색 크림을 보고 좀 거부감을 보이던 친구들도 한 모금 마셔보고는 이 고소한 맛이 뭐야? 정말 독특하네 하면서 좋아했어요. 하지만 모든 메뉴가 성공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고구마 스무디는 처음 시도에서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너무 달거나 너무 텁텁하거나 미국인들 입맛에는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맛을 조절하고 질감도 부드럽게 만드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수정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일관된 맛을 내는 거였어요. 집에서 한 잔씩 만들 때는 괜찮았는데 연속으로 여러 잔을 만들려고 하니까 맛이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특히 달고나 거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모든 메뉴에 대해 정확한 레시피와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료의 정확한 분량, 만드는 순서, 주의사항. 나중에 직원들이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적었어요. 몇 달간의 연습 끝에 드디어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메뉴들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인절미 라떼, 흑임자, 크림 라떼, 달고나, 커피, 고구마 스무디, 그리고 기본적인 아메리카노와 라떼까지. 총 8개 정도의 시그니처 메뉴가 완성됐어요. 메뉴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니 이제 본격적인 창업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장벽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았는데 실제 카페를 오픈하려면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더라고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초기 재료비. 계산해보니 최소 15만 달러는 있어야 했어요. 개인 저축으로는 절반 정도밖에 충당할 수 없어서 투자자를 찾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지인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투자를 부탁해봤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차갑더라고요. 마이클, 카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음식점 사업은 정말 리스크가 크다고.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식 카페라고? 미시건에서 그런 게 통하겠어?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까? 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알아봤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신규 아이템이라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기존의 성공 사례가 있거나 검증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서 대출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들의 반대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안정적인 건축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고 왜 위험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마이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건축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카페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10개 중 8개는 망한다는데.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카페? 그게 뭐가 특별한데? 여기는 미국이야.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건축 사무소나 제대로 차리든지. 주변의 이런 반응들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정말로 미국에서 한국식 카페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들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한국에서 봤던 그 카페들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도 동시에 그건 한국이니까 가능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가 다른 미국에서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너무 순진한 발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데이빗에게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을 때 오히려 데이빗이 저보다 더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형,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나도 여기서 6개월 넘게 시장 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기회가 있어. 미국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투자자들 반응을 보면 하고 말하려는데 데이빗이 끊고 말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뭘 알아? 그 사람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걸 원하는 거야. 진짜 혁신은 그런 사람들이 반대할 때 나오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조금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작은 규모로라도 먼저 시작해서 검증을 받아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주말 농산물 시장에서 팝업 스토어 형태로 음료를 판매해 보기로 했어요. 간단한 부스를 차려서 달고나 커피와 인절미 라떼 정도만 판매하는 거였죠.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지 않고 실제 시장 반응도 테스트해 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였어요. 첫 번째 팝업 스토어를 열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떨렸거든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맛있어 할까? 그런 걱정들로 가득했어요. 처음 몇 시간은 정말 한산했어요. 몇 명 정도가 지나가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정도였고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달고나 커피를 주문해서 마셔보고는 오마이갓,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이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저것도 저랑 같은 거로 주세요. 하면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대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달고나 커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친구들을 불러와서 함께 마시고 제가 원했던 그 모습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하루 만에 50잔 넘게 팔렸어요. 작은 수치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미국 사람들도 정말 한국식 음료를 좋아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주간의 팝업 스토어 운영 결과 고정 고객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이번 주도 나오세요? 친구들이 또 달고나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요.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투자자들을 만났어요. 봐세요. 실제 시장 검증 결과입니다. 팝업 스토어에서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는 건 정식 카페를 오픈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투자자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하면서도 전보다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가족들도 팝업 스토어 현장을 직접 보고 난 후에는 조금 누그러졌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리고 사람들 반응도 나쁘지 않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지지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는 건 너무 위험해.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 몇 달간의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을 주고 있었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전파하는 일이야.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주변의 우려와 걱정들을 이해하면서도 제가 꿈꾸는 카페를 향한 열정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어요. 미시건 앤아버 근처 미시건 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솔 CAF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준비 과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 메뉴 개발 과정, 투자자들과의 갈등, 가족들의 걱정. 그 모든 것들이 내일 아침의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새벽 5시에 카페로 나가서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한국에서 공수해온 전통 소품들이 제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는지,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음향 시스템에서 잔잔한 K-인디 음악이 잘 나오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인스타그래머블 존이었어요. 한글로 쓰인 감성적인 문구가 적힌 벽면과 네온사인, 그리고 예쁜 화분들이 배치된 포토존 말이에요. 한국에서 본 카페들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고 싶어 할 만한 공간을 만들려고 정말 많이 신경 썼거든요. 오전 8시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첫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망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전 9시쯤 한국 교민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어머, 여기 한국 카페네요. 정말 반가워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첫 번째 손님이 되어주셨어요. 인절미 라떼 하나 주세요. 정말 오랜만에 고향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주문을 받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만든 인절미 라떼를 드시고 어머, 정말 한국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미국에서 마실 수 있게 됐을까요?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미시건 대학교 학생들이었어요. 3명의 여학생이 함께 들어와서 여기가 새로 생긴 한국 카페죠? SNS에서 봤어요. 하면서 정말 신기해했어요. 메뉴판을 보면서 달고나 커피가 뭐예요? 인절미 라떼? 이게 뭔 맛일까? 하면서 호기심 가득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달고나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을 때 정말 신기해했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품이 생겨요?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사진과 영상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셔보고는 오마이갓,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도 마셔본 적 없는 맛이에요. 하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 학생들이 바로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영상을 올렸나 봐요. 그 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그 한국 카페죠? 달고나 커피 있어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점심시간 즈음에는 정말 바빠졌어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근처 직장인들, 심지어 호기심 많은 중년층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오셨어요. 모두들 이런 카페는 처음 봐요. 정말 독특하네요. 하면서 신기해하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60대로 보이는 미국인 할아버지였어요. 손녀와 함께 오셔서 이 아이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독특한 곳이네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 하시던 할아버지도 인절미 라떼를 드시고는 이거 정말 맛있네. 이런 맛은 처음이야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오후에는 한국 드라마 팬이라는 젊은 여성들이 그룹으로 오기도 했어요. 여기 진짜 한국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위기가 정말 한국 카페 같아요. 하면서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날 하루 동안 총 80명 정도의 손님이 다녀가셨어요. 작은 카페치고는 정말 많은 숫자였어요. 더 중요한 건 거의 모든 손님들이 만족해하면서 가셨다는 거였어요. 내일 친구들 데려와도 될까요?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정말 특별한 곳이네요. 하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1년 전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교민분들의 반응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고향 생각이 날 때 올 수 있는 곳이 생겼네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만든 카페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마감하고 나서 데이빗에게 전화했어요. 데이빗 정말 대성공이었어. 사람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 특히 달고나 커피 반응이 하고 신나서 얘기하는데 데이빗도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형, 정말 축하해. 우리가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오늘 만난 손님들의 얼굴, 그들이 음료를 마시며 보였던 행복한 표정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거다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영감이 1년간의 준비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제가 경험했던 한국 카페의 그 특별한 문화를 미국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요. 국경을 넘어서 좋은 문화는 통한다는 걸 직접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카페를 연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CAF는 점점 지역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손님들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한번 와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미시건 대학교 학생들 중에는 거의 매일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마이클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달고나 커피 하나 주세요. 제임이라는 학생은 거의 매일 와서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맛있어서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많아진 거더라고요. 마이클 씨, 한국 드라마 추천해 주세요. 이 케이팝 노래 제목이 뭐예요? 하는 질문들을 자주 받게 됐어요. 저도 한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아예 한국 문화 코너를 만들기로 했어요.
카페 한쪽 벽면에 한국 관련 책들, 잡지들, 그리고 K-팝 앨범들을 진열해두는 공간이었어요.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데이빗이 서울에서 보내준 최신 한국 잡지들과 관광 브로셔들도 함께 비치해뒀어요. 와, 한국이 정말 이렇게 멋있는 곳이에요? 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한국어 간단한 인사말들을 적어둔 보드도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한글과 발음, 영어 뜻을 함께 적어둔 거였어요. 손님들이 주문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어로 인사하면서 들어오는 경우도 생겼어요. 더 재미있는 건 한국 전통 게임들을 가져다 둔 거였어요. 윷놀이, 고스톱 같은 게임들 말이에요. 주말에는 손님들끼리 어울려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룰을 몰라서 어색해하던 분들도 몇 번 해보면서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한국 교민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여기 오면 정말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한국 문화를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는 말씀들을 자주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한국에서 30년 전에 이민 오신 할머니였어요. 젊은 친구가 이런 좋은 일을 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자들도 이제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시면서 정말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몇 달 후에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었어요. 미시건에 나타난 한국 문화의 오아시스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실렸는데 기자가 직접 와서 취재하면서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장이라고 평가해 주더라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시건 주변 지역에서도 특별히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고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씨, 여기서 한국어 스터디 모임해도 될까요? K-팝 댄스 연습 모임을 하고 싶은데 공간을 빌릴 수 있을까요? 하는 문의들도 받게 되었어요. 저는 흔쾌히 공간을 제공해 드렸어요.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제가 원했던 문화 교류의 진정한 모습이었거든요.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마이클 씨, 오늘 배운 한국어로 주문해 볼게요. 하면서 열심히 한국어로 주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가끔 한국에서 미시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오셨어요. 미국에서 이런 곳을 볼 줄 몰랐어요. 정말 한국 느낌이 나네요. 하시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을 주셨거든요. 데이빗이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 서울의 카페들도 계속 진화하고 있더라고요. 형,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트렌드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주었어요. 저도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계속 카페를 업데이트 해 나갔어요. 계절별로 한국의 전통 절기나 축제와 연관된 특별 메뉴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는 송편 모양의 디저트를, 설날에는 떡국 맛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라떼를. 이런 것들을 통해 한국의 계절감과 전통을 알리려고 노력했어요.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손님들이 이 카페 때문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어요. 하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이클 씨, 여기는 커피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한국의 정서를 담은 문화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1년 전 한국에서 품었던 꿈이 완전히 현실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의 연속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서울 카페가 단순한 카페를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미시건의 작은 한국식 카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정말 전 세계적이라는 걸 제가 매일 카페에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